안타깝게 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첫 번째가 97년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2003년도인가 제가 호주를 갔었는데 무엇을 봤느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인도자가 우리를 공원으로 이끌고 가더라고요. 아이 지금 뭐 새벽부터 무슨 공원을 가자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발견한 것은 나무 위에 시커먼 놈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무엇냐고 물었더니 그게 박쥐라는 거죠. 저는 거기서 한 방 먹었습니다. 예, 우리는 내내 어떻게 우리가 세뇌 교육을 당했냐면 박쥐는 어두운 곳에 동굴 속에 이런 곳에 산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제 모든 현상들을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97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97년에 제가 우리나라 외환위기에 겪었을 때 제가 증권회사에 자산운용부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회사는 고려증권회사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고유 자산을 운영을 하는데 한 2천억 정도로 운영하는 거 있었어요. 그런데 1,000억 정도 빚이고 1,000억이 자기 자금이었어요. 근데 외환위기가 몰려오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 제가 그 현장에서 봤죠. 그러면서 제가 새롭게 자꾸 접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양털깎기를 당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대체 양털깎기는 뭐고 왜 국가가 부도나는지 거기서부터 이제 의문이 시작되었고 그것을 이제 파헤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오늘날의 제 세계관을 형성한 두 가지 요인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뭐 기껏해야 고등학교 정도 때에는 아마 제 세대 때는 그랬어요. 정치 경제가 유일하게 경제를 접할 수 있는 창구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별 그렇게 제 생각입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활용될 수 있는 면도 없었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게 대체 자본주의가 무엇이, 그리고 이 자본주의를 흐르게 하는 그 돈이라는 건 대체 무언가, 우선 이것부터 파악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탐구 좀 했죠. 그래서 심한 이제 사유 끝에 결론을 내린 게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게 대체 뭐냐? 그런데 자본주의는 그냥 뭐 보통 얘기를 하면 그냥 질문을 하면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곳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심하게 이 자본주의는 빈부격차가 이제 가난한 사람 많으니까 격차가 심해서 잘난 놈만 잘나고 못난 놈은 그냥 가라앉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저는 제가 제가 숙고해 본 결과 결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 자본주의라는 거, 자본주의, 특히 이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평등한 기회를 다 주어집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것을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불평불만을 하곤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과연 뭘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본주의란 자유의 깃발 아래 창조정신과 도전정신으로 뭉친 자본가를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자본주의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대체 그렇다면 자본가는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자본가라는 건 제 생각에는 두 가지입니다. 사업자와 투자가에 의해서 자본가가 형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는 그 여러분도 뭐 다 아시다시피 뭐 개인 사업자건 뭐 법인 사업자건 간에 그 사람들이 이제 재산을 축적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밑거름을 하게끔 이제 뭐 예를 들어 고용을 한다든지 뭐 이래 해서 결국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그 사업자들이 대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투자가는 이제 그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내가 저쪽 이런 A라는 곳에 지금 향후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 B라는 곳에 괜찮을 것 같아. 그럼 거기 이제 자금을 투여해서 하는 사람들이, 자금을 대어주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자본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런 자본가나 사업자들을 크게 할 수 있는 그 도구는 화폐잖아요. 그럼 그 화폐라는 게 도대체 무엇냐? 그거를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화폐. 그 화폐라는 거는 보통 우리는 그냥 알고 있죠. 그냥 뭐 물건 살 때 그 돈의 가치를 저장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그 돈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래의 수단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이 10,000원이다 20,000원이다 하는 어떤 가격의 그 기준 정도를 책정해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화폐의 가치를 저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왜 작년에는 만 원 주면 이만큼 물건을 샀는데 올해는 왜 요거밖에 못 사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물으면 대부분이 아니 값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돌이켜 보세요. 물건 값이 올라갔다가 물건이 부족해졌던 것이 해소가 되는데도 물건 값은 안 떨어집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인들이 돈을 더 벌고 싶어서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장 경제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게 올린 것만큼 계속해서 유지해서 나간다 그러면 나와 경쟁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값을 내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유지될 수가 없겠죠. 다시 떨어져야 한다. 그래서 제자리에 내려와야 하는데 내려오질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들어본 적도 없어요. 왜 그런지. 이게 이 10,000원짜리 돈의 가치가 계속 지속되어 있는 줄만 알고 살아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게 1920년 이후에 1달러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1달러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은 가격의 수급에 따라서 오르내리는
돈의 가치가 저렇게 타락해버린 겁니다. 옛날엔 20년에 1달러 가치 주고 이걸 샀는데 지금은 16달러를 줘야 이걸 산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고 학교에서도 이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뇌 교육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저 이유를 오늘 파헤치겠습니다. 왜 그런지. 자, 여기 그래프를 이렇게 쭉 보시면 1920년부터 1941년 사이까지는 크게 가치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화폐제도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 화폐제도가 뭐였으면 근본이 화폐제도였어요. 근본이 화폐제도였으니 그거는 이제 금을 담보로 해서 화폐를 발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 저장이 하게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담보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941년도 이후부터 시작해서 45년, 47년 쭉 가면 그때 71년부터 시작해서는 여기 71년부터 시작해서는 가파르게 돈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저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1941년 이때는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영국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어서 파운드화가 세계 결제 수단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이 재정적으로 타락을 해버리니까 미국이 이제 결국은 그 패권을 이어받아서 세계를 이끌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 당시에 이제 미국은 어떤 조건을 제시했냐면 금 1온스당 35달러를 교환해 주겠다라고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공표를 했어요. 1온스는 28g 정도 됩니다. 그리 했는데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죠. 그러다가 71년도까지는 저 상황이 이제 유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왜 그 이후는 저렇게 급격하게 돈의 가치가 타락을 했느냐? 이때 71년도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시작을 했어요. 베트남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그 베트남 전쟁에서 그걸 빨리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돈을 퍼붓기 시작해서 재정적으로 굉장히 쪼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유럽, 프랑스가 이제 의심을 좀 많이 했어요. 금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화폐를 계속 발행하지?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의심을 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얘기를 했죠. 야, 너 돈 쓸 테니까 달러 내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미국이 이제 손을 든 거거든요. 이게 닉슨 대통령이 벌어진 건데 이때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금이 없어. 너희도 금을 못 내줘. 그래서 화폐제도가 변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위 제도는 71년까지 이루어졌어요. 71년도까지 이루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시작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는 신용화폐제도. 그 신용화폐, 신용의 근거를 둔다는 거거든요. 신용이라는 거는 이건 언제든지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로 하니까 화폐는 저렇게 급격하게 발행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또 이거죠. 그 GDP라고 얘기하는데 국내의 모든 생산하는 양의 총계의 값을 이제 GDP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돈의 필요량은 늘어나거든요. 경제가 11대 필요한 돈은 보통 이제 한 3%에서 5%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필요한 돈이, 통화량이. 그러면 10에 3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20, 30 올라가면 갈수록 돈은 더 필요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돈을 무지하게 계속 발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저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지금까지 모르고 왔던 겁니다. 글쎄요, 지금은 이런 걸 가르쳐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 가르쳐 준다고 봅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정권을 지닌 사람들은 국민이 우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책을 펼 수 있죠. 다음 바로 이제 그 근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미국의 본원통화라는 건 뭐냐면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돈을 찍어내는 거거든요. 찍어내는 증가량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2015년부터 시작될 건데 2020년까지는 쭉 본원통화를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는 수량이 적었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묘하게 올라갔죠. 저게 왜 그랬나요? 202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선택한 게 돈을 퍼주는 거예요. 돈을 퍼주려니까 돈을 찍어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찍어낸 거거든요. 저렇게. 저거 보세요. 3 정도 되는 데서 6점 몇 정도, 6.5 정도, 거의 2배 정도를 돈을 찍어낸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진 거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돈 주니까 좋아갖고 훗날에는 어떤 효과가 오는지를 생각도 못하는 거죠. 왜? 교육을 받은 일이 없으니까 돈에 대해서. 자, 미국만 이럴까요? 요건 이제 총통화 증가, M2는 이제 총통화 증가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저 M대로 정말 M대로 본원 통화는 이제 순수하게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총합이에요. 그 총합이 저렇게 됐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저기 2020년도 다른 건 다 치고 2020년도에 보세요. 똑같이 저렇게 올라가죠. 돈이 저렇게 많이 공급이 되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값이 우리가 지출하는 돈은 그냥 평균상의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인 공감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한국은 어떻게 됐어요? 2015년 보세요. 2017년 이후부터 저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저것도 2017년부터 2022년 정도까지 보면 한 2배 이상 줄었어요. 저때가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기억하시는 거 있죠? 지역 화폐 뭐 어쩌고 저쩌고 25만 원씩 30만 원씩 있고 돈은 던져줬죠. 좋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이제 좀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해갖고 저렇게 수직적으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는 계속 타락하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계속해서 허덕이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떻게 내가 월급으로 받는 그 돈이, 저는 그걸 가짜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짜 돈을 그럼 가치를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가만히 앉아서 눈 뜨고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거로 이제 제가 세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가 금입니다. 사람들은 금을 상당히 좋아하죠. 옛날부터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 그래서 이제 금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긴 차트를 제가 못 구했습니다. 1970년도부터 차트인데 25년까지입니다. 지금 금 가격이, 국제 금 가격이 최고가 3,600달러까지 갔어요. 온수당. 근데 보면 여기 저기 빨간 거는 총통화 증가율입니다. 돌아다니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모든 돈의 합.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돈 플러스 보통예금 플러스 정기 적금인데 1년짜리 이상,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펀드에 들어가는 돈들, 그런 돈들까지 다 합친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빨간색입니다. 보면 유별나게 하나, 둘, 셋, 산이 3개가 있는데요. 80년도에도 보면 총통화 증가율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솟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2010년에도 총통화 증가율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는데 이게 금값이 치솟았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왜 그랬냐면, 저거를 차치하고들 보면 총통화 증가율하고 금값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거의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저 세 곳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저기 1980년도에는 오일 쇼크가 일어났어요. 10달러짜리, 배럴 다른 3달러짜리가 뭐 15달러 가고 그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식물 가치가 증시된 이었었죠. 그래서 저기 오일 쇼크 때문에 이제 저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2010년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2010년도에도 갔다가 저렇게 떨어져 있죠. 6,000달러에서 5,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떨어졌잖아요. 한 40% 정도 떨어져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도 결국은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저것을 아마도 완화시키는 게 조만간 지금 이제 출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 마이크를 잡게 된 원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요. 그다음에 자, 요건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이건 2020년부터 현재까지인데요. 막대 그래프는 등락률입니다. 그리고 올라간 거는 지수,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지수죠. 그러면 우리도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통화 증가율이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증감률이 감소하게 됩니다. 2020년, 21년부터 시작해서요. 저렇게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 주택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실물 자산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답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가짜 돈을 회사에서 어디선가 받으면 그 돈을 진짜 돈으로 수환해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바꿔주면 어떻게 바꿔줘야 된다나? 여기서 지금 금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 내 돈을 옮겨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내 돈의 가치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서 맨날 당하고 있는 거죠. 저기 이제 2021년 이제 증가율이 높진 않았는데,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를 이제 3.5% 정도까지 올렸다가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증가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이제 대체자산, 실물자산의 값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급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공급이 많이 늘어난다. 만약에 어떤 대통령 후보자가 나와서, 나 대통령 되면 있잖아, 니네들한테 1인당 1억씩 줄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1억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문제는 다 내가 떠안아야 합니다. 저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니, 집값이 올라가서 갖고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신규로 취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 총통화 증가율인데요. 2000년부터 2021년이 저렇게 크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월별 데이터입니다. 월별. 그리고 이제 2023년 들어서는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자산 구조가 부동산이 평균으로 한 70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한 90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부동산이 무너진다 그러면 나라 경제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떨어지더라도 천천히 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그쪽에 부양책을 내서 다시 돈을 자꾸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떨어지고, 그래 시장에 이제 경제에 영향이 없게 만드는 거죠. 급격하게 떨어져
당시에 이제 85년에 플라자 호텔에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재무장관들 몰아놓고, 야, 너희들 있잖아, 환율이, 야, 환율이 너희들 너무 싸니까 너희도 환율을 좀, 가치를 좀 높여, 이렇게 압박을 한 거죠. 근데 제일 이제 타깃이 일본이었어요. 그 당시에 일본 환율이 240엔 정도 됐어요. 240엔. 지금 140엔 정도 됐는데, 240엔이 어디까지 갔냐면 79엔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저 나라의 상품의 경쟁력이 85년 쯤에 이제 미국 제조업이 거의 일본으로 넘어온 거예요. 일본으로 넘어오고,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고, 한국에서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 있어요. 그 과정이었어요. 제조업 경쟁력이 무너져 버리니까 강제로 환율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값을 좀 높여. 그래서 강제 합의를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상품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240엔짜리가 79엔이 갔으니까 상품 경쟁력이 얼마나 떨어졌겠냐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수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89년도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커졌는데,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는 우리나라가 그 국민들이 주식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의 정기예금 금리가 1998년까지 10%였어요. 정기예금. 그리고 정기 적금 금리는 한 15%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주식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10%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정부도 일반 시민들도 관심을 안 써요. 근데 저때 저렇게 금리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수익률이 2016년까지 어떻게 됐냐면 연평균 10.1%. 그 다음에 서울 강남 아파트는 9.2%. 전국 아파트 값은 8.5%. 그죠? 저기군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강북 아파트 값은 7.6%. 맨 밑에 있는 것은 물가입니다. 물가는 연평균 3.7%. 그러니까 물가 오르는 것보다 이제 내 돈의 가치를 훨씬 더 공고하게 지켜줄 수 있고 수익도 내줄 수 있고, 세 가지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금, 두 번째는 부동산, 세 번째는 주식.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건데 미국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미국은 어땠나? 미국은 이게 1920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입니다. 미국의 저 S&P 500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하고 똑같은데, S&P는 스탠다드 푸어라고 그래갖고 신용 등급을 매기는 회사예요. 거기서 만들어낸 가상의 지수죠. 가상의 지수. 500개 회사를 골라서 그 회사의 기업 가치를 모두 합한 것이 이제 지수화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올랐는데 지금 120년의 역사잖아요. 100년 정도, 1920년이니까 100년의 역사잖아요. 100년 동안 연평균 10%씩 올랐어요.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코스피 지수가 있고 코스닥 지수가 있잖아요. 미국에도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있어요. 차이점은 기술에 더 기반을 둔 회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나스닥, 우리나라 코스닥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술 중심의 지수들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기술 중심의 회사는 연평균 15%씩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 돈을 갖고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제 세 가지라고 본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경험을 통해서 세 가지라고 본 겁니다. 이제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 여기까지가 제가 그동안 탐구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의 가짜 돈을 가치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느냐는 생각하게 돼 결론이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는 이제 주식에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 이유는 기준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은행에 둔다 그래서 그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 시중에 은행의 금리가 뭐 3%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물가 상승률은 한 2% 정도 되거든요. 그럼 가만히 앉았어도 그냥 2% 까먹고 1.5% 갖고 내 자산이 불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내 자산이 내가 100원이 있었는데 이건 200원을 만들려면 1.5% 갖고 몇 년을 기다려야 될까요? 이제 보통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숫자가 72라는 숫자예요. 72 숫자에다 나누기 1.5 하면 내 자산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가는 기간이에요. 2%라면 36년이 걸리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는 기준금리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위험을 안고 나의 가짜 돈을 저렇게 금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데 돈을 옮겨 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왜 그렇게 끊임없이 상승을 하는데 한국 시장은 왜 그러냐라고 볼 수 있죠. 그건 제도의 차이. 그리고 고객을 다하는 주주들의 마음. 제가 어떤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 월급을 누가 주냐? 그랬더니 여기 있는 분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거의 뭐 사장님이 주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장님이 주는 게 아니라 너의 제품을 사가는 손님이 주는 거지. 미국은 주주한테 무지하게 관심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회사에서 올해 100을 벌었잖아요. 100을 벌었으면 그 다음 해에 주주들한테 얼마를 다시 환원을 해주냐면 97%는 환원해 줍니다. 그건 어떻게? 배당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발행한 회사의 주식을 되사갖고 주가를 끌어올려서 보답을 해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꼴랑 25%입니다. 25%에서 29% 사이. 그리고 우리는 기업들이
이제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기업들이 주주를 우습게 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누가 잘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타인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설득을 해준 겁니다.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지 나 혼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지금 설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계의 돈들이 어디로 물러가냐면 저 나라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 나라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저기는 자유민주주의가의 아주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상 필벌 제도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기는 저 나라는 뭐 일주일에 어떤 100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난리 나죠. 근데 100시간을 근무하는데 그게 이제 그만큼의 그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얘기죠. 인센티브를 줘서 너가 그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받을래? 아닐 말래? 그 사람들이 그걸 수용하고 전 세계가 전 국민이 그거를 인정을 하니까 그 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저 나라는 고용이 아주 간단해요. 또 사장이 그 상황을 이렇게 보다가 야 이거 좀 안 되겠는데 사람 잘라야 되겠는데 데이터 줘. 너 아웃. 그럼 그날 즉시 자기 책상에 컴퓨터 화면이 꺼졌다. 그런 사람 그냥 그날로 그 즉시 그 시간으로 그 즉시 그냥 나가야 합니다. 그런 정도로 고용이 굉장히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라가 저렇게 발전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따라서 인재들이 많이 오죠. 이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재들이 거의 미국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만큼 거기에는 기회가 많다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그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의 깃발 아래 창의력과 도전 정신으로 뭉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온다고요. 그래서 저 나라가 저렇게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보세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이름뿐이죠, 이름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통령들,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데 선거를 잘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게.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상이고요. 제가 더 길게 뭐가 할 수 있으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제가 잠깐 질문을 혹시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 자리가 이런 자리가 이게 마련될 것 같지는 않고요. 많이 자주.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